다음 73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전일야와는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 본기입니다. 후미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초패왕 항우. 주감선생, 풍원신선 문자신선님, 오늘은 항우의 고향으로 갑시다. 풍원신선, 그럽시다. 자, 투명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구름을 타세요 하더니 한돌자, 순식간에 우리는 바로 항우의 고향인 임해군 하상현, 현재는 강소석에 내렸습니다. 주감선생, 먼저 한돌자가 항우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돌자, 예,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항우 번기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항우를 번기에 넣은 것은 황제로 대우한 것입니다. 항우의 이름은 적 자는 우입니다. 항우의 할아버지는 항현이라는 사람으로 초나라 대장군을 지냈습니다. 항우는 전국시대에 태어났으나 그가 장성하였을 때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항우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삼촌 항량에게 맡겨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주감선생, 그런데 항우가 어떻게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나요? 문자신선, 예, 항우는 어려서부터 오로지 병법 공부에만 열중하였습니다. 항우는 기골이 장대하고 검술과 전투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항우는 회계군으로 행차하는 시황제의 성대한 행렬을 보고 내가 저 시황제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를 대신해 줄 테다 라고 호언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진나라에 반발하여 전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BC 209년 진승 오광의 난으로 진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항우도 숙부 항량과 함께 봉기하여 회계군 태수를 참살하고 인수를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진나라 병사를 휘하에 모아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 곧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백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항량과 항우가 거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처에서 호걸들이 그 휘하에 모여들었습니다. 진승 오광이 내부 반란자에게 피살되자 항우는 더욱 세력이 확장되었고 책사 범증의 건의로 초나라 왕족 웅심, 초나라 회왕의 손자 웅심을 추대하여 봉기의 명분과 민심을 얻었습니다. 한돌자, 풍은신선님, 결국은 항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렸다면서요? 풍은신선, 그렇습니다. 항우는 거록의 전투에서 앞장서 진나라 장안의 군사를 격파하고 진나라 정예병을 패퇴시켰습니다. 항우는 거록의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군사적인 세력을 드러내며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패자가 될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항우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동쪽 성문인 함곡관을 넘어 관중은 현재 산시석 입수입니다. 관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항우에 앞서 관중에 들어와 있던 유방의 군사적 저항을 받았지만 함곡관에서 이를 물리치고 관중으로 진격했습니다. 항우는 진나라 황제 자영을 죽였습니다. 항우는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을 파괴하며 황궁을 약탈하였고 이것으로 진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도성 함양을 불사른 뒤에 팽성에 도읍하여 스스로
서초의 폐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주감선생, 마침내 항우가 폐왕이 되긴 했는데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지 못한 아쉬움의 관점에서는 큰 실책을 저질렀다면서요?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홍문에서 유방을 만나 그의 사죄를 받았으나 오히려 그의 계략에 속아 유방을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멸망을 위해 함께 싸운 장수들의 공로에 따라 분봉하여 18명의 제후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때 유방에게는 한중 땅을 주고 한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돌자, 그런데 왜 항우가 천하의 황제로 등극하지 못했나요? 문자신선, 그것은 휘하의 제후들에게 공토를 분배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항우를 따라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도 공토를 받지 못한 장수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항우 진영에서는 이탈하는 부하들이 생겨나고 이들을 통솔하지 못하여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유방과 항우가 싸우면 역발산 기계에서의 항우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요. 풍운신선, 그런데 항우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최대 정적이었던 유방을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점입니다. 항우는 유방과 중국 천하를 두고 경쟁하였는데 항우는 팽성 전투에서 고작 5만 명의 군사로 56만 명의 유방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수하의 장수들이 항우의 노여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왕 유방에게 투항하는 일이 생겼고 유방은 주변 세력을 연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우는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전투인 해야에서 한왕 유방과 명장 한신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 사면초가, 한돌자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는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오랜 전투로 양쪽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군량미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두 나라는 화해를 하기로 했어요. 주감선생, 그러면 두 나라는 화평을 맺고 사이좋게 지냈나요? 풍운신선,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니요. 유방의 참모인 장량과 진평은 화해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폐하,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를 길러서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유방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모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화전의 약속을 배신하고 초나라 군대의 뒤를 바짝 추격해 초나라의 해야성을 포위했지요. 한돌자, 그러면 초나라 군사가 곧 무너져 갔나요? 문자신선, 아니요. 초패왕 항우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죠. 유방은 성을 포위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초나라 군대를 물리칠 좋은 방도를 제시해보게. 참모들은 항우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심리전을 펼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주감선생, 그러면 유방은 어떤 심리전을 썼나요? 풍운신선, 예, 바로 그날 밤부터 한나라 군영에서 초나라의 슬픈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나라 군사에게 잡힌 초나라 포로들에게
초나라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계속하여 부르게 시킨 것입니다. 한돌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문자신선, 바로 그때 초패양 항우는 노랫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나라가 초나라 땅을 모두 점령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 군대에 초나라 사람이 어찌 저리 많을 수 있나? 고향의 노래가 들리자 초나라 군사들은 고향 생각에 사기가 떨어져 하나 둘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전투 의욕을 상실하고 결국 초나라 항우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사면초가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을 때 쓰는 말로 몹시 어려운 일을 당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을 뜻한답니다. 3. 항우의 최후. 주감선생,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천하라는 소설이 있는데 바로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쟁취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신선,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항우의 용맹에 감탄하여 역발산 기계세 곧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백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초나라 항우는 한나라 유방과 싸워 연전연승으로 한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유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해야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자 한신의 군대에 포위되어 군대는 적고 군량도 떨어져가며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한돌자, 그래서 초패왕 항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풍원시선, 예, 그때 항우 곁에는 우미인이라는 아리따운 여인과 그가 타고 다니는 준마 오추마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때가 이롭지 않으니 오추마도 달리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항우는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를 예감하고 우미인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항우는 끝까지 유방에게 맞서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감선생, 역사는 역시 승리한 한나라 유방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지요. 후대의 사람들은 항우는 병법에 뛰어나고 힘이 장사했지만 중국 천하를 통일하여 다스리기에는 덕망과 지혜와 통치력이 미흡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문자신서님, 한나라의 유방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초패왕 항우를 지나치게 폄하한 부분은 없나요? 문자신선, 주감선생님과 한돌자님이 잘 판단하세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멀리 나가시지 마세요. 다음 74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전일야와는 고전 해석과 전이 논어하기 제1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전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호민한자 전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호민한자 전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